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출력이었죠. 출력. 뭔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기 콘솔 창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는 여기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콘솔 창에 출력하는 방법이 프린트.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잘 입력을 했는데 안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unexpected indent 돼 있죠. indent라는 게 이제 들여쓰기 개념을 inde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띄어서 한 칸 앞에 띄어서 실행을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이 인덴트 들여쓰기는 어딘가 이 코드가 종속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좀 주체가 되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언어랑은 다르게 파이썬은 조금이라도 인덴트가 어긋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값이라는 걸 했죠. 값, 데이터. 자, 여기서는 뭐 살펴볼 게 숫자 유형이 있고 문자 유형이 있다. 두 개는 출력했을 때 똑같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고 다른 작동을 한다 그랬죠. 자, 문자를 표현하실 때는 여기가 쌍따옴표도 괜찮고 단따옴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하나 더 있었죠? 논리값, true, false.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그릇 같은 거였고요. 변수를 사용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값의 재활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말이긴 한데 변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상수로서는 변하는 값을 표현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한번 선언이 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대입연산자 이퀄 등등비교 연산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의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올 때는 값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A는 A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을 A에다가 대입하는 거다라는 거. 이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조건문 있죠. 자, 조건문은 조건이라는 게 먼저 필요하고 조건을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비교 연산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결과가 참 거짓으로 바뀌는 명제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A가 10보다 작을 조건. 그죠? 이게 조건이죠. 자, A가 10보다 작으면 true고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한번 만들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이러면 A가 1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건문은 조건을 가지고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걸 조건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조건에 의해서 코드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경우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문법적으로는 if 그리고 논리값
땡땡 하고 여기 인텐트 수행 코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논리값은 직접 true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런 의미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넣으시면 어쨌든 조건은 최종 결과가 논리값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문을 만드시고 여기에 수행문을 넣어 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항상 들여쓰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AA 값에 의해서 저 조건문이 실행 여부가 컨트롤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문으로 날씨에 의해서 다른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할인 대상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제 포인트는 자, 조건문, 자, 조건 하나당 조건문 한 개. 이런 개념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만약에 모두 동시만족 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표현한다? 요거는 조건의 중첩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할인 대상을 따질 때 조건 AG가 이렇게 있으면 할인 대상의 조건 2개라 그랬죠. 그래서 조건문 2개 필요합니다. AG가 19보다 이하인 경우랑 AG가 60보다 이상인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할인, 여기는 마찬가지로 할인.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조건문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할인 대상을 구할 때 이 부분이 이 내용이죠. 자, 죄송합니다. 요거 중괄호가 아니라 땡땡 콜론이에요. 그리고 이 세미콜론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자, 역시 비할인 대상인 경우도 우리가 따져야 될 조건이 2개인데 AG가 19보다 큰 경우랑 AG가 60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if문을 2개를 따로따로 쓰면은 얘 따로 실행되면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70이라고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둘 다 나와버리게 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얘는 19보다는 큰데 할인 대상 조건인 60까지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 60보다 작은 거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따로따로 따질 게 아니라 2개 동시에 따져서 둘 다 만족했을 경우에만 할인, 비할인 대상인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구조상 요 if문이 실행되어야 요 if문이 실행되는 거고, 요 if문이 실행되어야만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중첩을 표현하시면 요 조건 하나 만족했다고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을 체크를 하겠죠. 조건이 3개면은 if문 중첩 3개 중첩하시면 3개의 조건을 다 따지는 거고 4개면 4개의 조건 다 따지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if문이 계속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는 좋지 않아요. 좋은 코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조건 중첩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건을 여러 개로 이렇게 잘 짜서 쪼개거나 아니면 조건이 이렇게 대수가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짜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담이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내용이었고, 이거를 하실 때 다른 언어랑은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사이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프로그래밍적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품을 하나만 쓰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에 특수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걸 하나로 합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을 되짚어 봤고요. 자, 오늘은 조건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쓰는 방식, 그리고 논리 연산자, 일단 두 개를 먼저 하고 오늘 반복문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바로 적용을 할게요. 좀 따져보면은 저희 사람이 볼 때 되게 비효율적인 거 느끼시나요? 자, 이 조건문, 이 부문은 무조건 이렇게 독립적으로 선언이 되면은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됩니다. 그리고 얘가 참이면 실행되고 참이 아니면 실행되지 않고 그냥 딱 정직하게 그렇게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사람이 70살이에요. 그래서 70살 말고 7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7살이면 여기 바로 걸리죠? 그럼 바로 할인 대상임이 판명이 났는데, 자, 70이 60보다 큰지를 따지고 19보다 큰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에이지가 이미 결정이 났는데 바보같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할인 대상이라고 판명 났다고 해서 이걸 실행하지 않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문은 조건문은 서로 독립적이라서 얘가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딱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건, 그죠? 할인 대상임이 판명이 났는데 비할인 대상인 것을 따질 필요가 없죠. 할인 대상이거나 할인 대상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서도 할인 대상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결정이 나면 두 번째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세 개의 조건문이 독립적이라서 그런 거고,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면은 실제로 첫 번째 조건문의 실행 결과가 두 번째 조건문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LG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거 다 지우고 elif 이렇게 써요. el이라고 여기를 if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el 앞에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기분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개의 조건이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n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개의 조건만 실행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조건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참인 조건이 나오면 그거 실행하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서도 에이지가 7이잖아요. 첫 번째 조건 따졌을 때 참이죠. 이거 실행하고 이 부분은 끝이 납니다. 이 부분 덩어리는 여기까지 안 내려가요.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직접 실행을 시켜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넘 하나 주고요. 넘에 5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넘이 7보다 작으면 보다 작습니다.
한 3개 할게요. 똑같이 10, 15. 자, 뭐 10보다 작습니다. 15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넘이 5잖아요. 그럼 당연히 7보다 작죠. 7보다 작으면 당연히 10보다 작고 15보다 작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품이 서로 독립적이라서 이 조건에 맞게 실행이 될 뿐이에요. 자, 근데 요거 실행되면은 당연히 요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따질 필요도. 그래서 이렇게 엘리프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가 제가 여기를 8로 입력하면 요게 이제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참이 되면 요거 실행하고 더 이상 밑에 거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사를 해 나가면서 참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요. 참이 나오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실행 코드를 수행하고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n개 중에 n개 조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실행하겠다. n지선다가 되겠죠. 이거는 n지선다 구조예요. 이거는 3지선다. 3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할인 이 3개의 조건 요거 중에 하나 결정되면은 그거 수행하고 끝내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긴 한데, 자, 조건이 자, 여기도 펄스, 여기도 펄스, 여기도 펄스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조건을 만들다 보면, 그죠? 3개의 조건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if문처럼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넘어가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n지선다 구조에서 무조건 이건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보기가 3개 있어요. 근데 보기에 답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건. 자, 근데 우리가 만약 수능 문제 같은 걸 풀면 반드시 답이 하나는 있죠. 자,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n지선다 문제 중에 제가 4지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풀으라고 일단 해볼까요? 뭐 여기는 마지막 조건이라고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조건인데, 자, 보세요. 수능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 1번을 체크를 했더니 답이 아닌 걸 체크했어요. 답이 아니래요. 그렇게 지우겠죠? 2번 체크했는데 아니래요. 지우겠죠? 3번 체크했는데 답이 아니래요. 지우겠죠? 보기가 4개인데 위에 3개가 정답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럼 마지막 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건 같은 거니까 문제를 보기를 보지도 않고 바로 체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가 n지선다 중에 반드시 한 개의 정답이 존재하는 구조로 만드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4개의 조건 중에 3개가 다 안 맞았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답이겠죠?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이게? 무조건 답이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무조건 이게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조건 실행이 되죠? 이 조건도 안 맞고, 이 조건도 안 맞고, 이 조건도 안 맞으면 그 외의 모든 조건, 그 외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else 마지막을 이제 그러니까 elif에서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if 빼고 else라고 된 건데, 이렇게 else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조건문 덩어리는 무조건 한 개의 조건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짜실 때 반드시 뭔가 하나는 실행이 돼야 되게 짜셔야 되면,
특별한 조건 여러 개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서 그 조건에 맞는 수행문을 적으시고 내가 정의한 조건 외의 모든 조건은 다 LG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할인 대상임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서는 할인 대상이거나 할인 대상이 아니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죠. 할인 대상이 아니면서 할인 대상인 것도 이상하고요. 그죠?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하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컴퓨터가 조건을 따져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래. 할인이 될 수 있는 조건 둘 다 따졌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비할인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할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굳이 지금 여기서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지선다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LG를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7로 했을 때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도 해당이 안 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지선다 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 돌아와서 다시요. 그러니까 LG를 근데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분명히 하다 보면은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넘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도 안 맞고 이 조건도 안 맞으면 그냥 넘겨라. 이거 아무것도 실행하지 말고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는데 LG를 넣어버리면 무조건 실행된다 그랬죠. 덩어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엘리프를 사용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엘리프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그냥 if문 4개 이렇게 사용했을 때랑 엘리프 사용했을 때랑 사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죠. 우리가 하려는 위도나 그 목적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엘리프를 하면서 얻어지는 거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눈에 보였듯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죠. 요거 딱 해당이 되면은 밑에 쓸데없는 연산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연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엘리프를 사용을 하시면 분명히 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아래로 넘어지가 않아요. 그죠? 결정이 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엘리프 조건을 따질 때, 이 엘리프 조건을 따질 때 조건을 위에서 따진 걸 안 따져도 돼요. 그죠? 왜냐면 위에서 조건이 다 따져져서 여기 해당하면은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조건을 여기까지 엘리프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위에서 따진 조건은 밑에서 한 번 더 안 따져도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에이지가 60보다 크면은 여기서 걸려서 조건이 끝나겠죠. 근데 60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6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내려왔다라는 건 우리가 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60보다 작아야만 이 LG문을 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엘리프를 쓰시면 좀 조건문을 만드실 때 조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따졌던 조건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을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의외로 굉장히 편합니다. 조건을 따질 때 진짜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경우의 수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if문을 쓰면 if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엘리프를 사용하시면 그 조건을 따지는 우리의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코딩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요 엘리프와 L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버전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비슷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여기 있네요. 연습 문제. 자, 여기서 이 성적표 출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를 가지고 엘리프와 LG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풍문만으로만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를 엘리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확실히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